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2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많으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투기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핀볼드는 5월 8일 크립토킨트 데이터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 포지션이 약 349억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결제 약정의 증가세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와 거래자들의 높은 투기적 관심을 나타내는데요. 비트코인은 5월 9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10만 달러를 재돌파했죠. 이 10만 달러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이를 돌파하면 비트코인 강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몇 주 동안 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는데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최근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손실 상태에 있는 공급 비율도 감소했는데요. 4월 초 25%였던 공급 비율은 5월 초에 11%로 줄었습니다. 이는 매도 압력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명확하게 돌파한다면 매도 포지션에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S&P 500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는 비트코인은 여러 강세 신호 속에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새로운 강세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 반대로 보는 시선도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 회복에 지체될 시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 데일리 호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분석가 제이슨 피지노는 전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비트코인이 2분기에 동반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S&P 500의 움직임의 역사적 패턴을 고려했을 때 2분기에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피치노는 지난 20년간의 S&P 500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변동성을 분석하면서 12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2월에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4월과 5월에 걸쳐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2분기 후반과 3분기 초반은 더 복잡한 흐름을 보인 뒤 4분기에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비트코인도 2분기 중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노는 비트코인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 지수와 역사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DXY는 미국 달러를 주요 외화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파치노는 미국 달러의 하락세가 멈췄다며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비트코인 강세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스칼 도노우 유로그룹 의장이 유럽연합이 디지털 자산 이체 추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도노우 의장은 2025년 유럽 반금융범죄 정상회의에서 EU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자금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도노우는 이러한 AML 규제 확대가 디지털 자산 이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은 EU가 새로운 AML 규정을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익명 지갑과 프라이버시 코인을 취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거래소 등 중화가 된 기관은 자체 보관 지갑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일부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는 EU의 이런 조치에 대해 지나친 감시라는 반발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 개발자 리카르도 스파니는 디크립트 인터뷰에서 이번 규정은 익명성을 강화한 디지털 자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27년 7월 1일부터 이유 내 거래소와 수탁업체는 모네로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스파니는 또 신규 규정이 자체 보관 지갑에 대한 과도한 검증 절차를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객 계정과 자체 보관 지갑 간 1,000유로 이상 거래 시 제공업체가 반드시 신원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스파니는 이러한 규정이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서 범죄자는 여전히 모네로의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해 P2P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규정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는 유럽인들의 디지털 현금 사용을 제한하며 데이터 수집, 상업적 스토킹 등의 유럽인들을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EU 헌장 7조와 8조에 명시된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스파니는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금 거래와 유사한 규제를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타협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톨레다노 유니티 월렛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 규정이 탈중앙화 금융의 윤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규제가 디지털 자산 혁신 속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